사부작 소설 다소 기이한 입장의 시 작가 김가경 제2화. 이곳은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학교였다. 낮은 산과 부두 너머 바다가 보여 전망은 빼어났지만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빈번히 지나다녔다. 해마다 사고가 잦아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된 이유도 그래서라고 했다. 폐교가 된 학교를 시에서 개조해 예술인들에게 내주었다.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 그도 지원을 했지만 경쟁률이 높아 떨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술, 영화, 음악, 무용같이 시각과 공연예술 부문이 대부분이었고 문학 쪽에서 선정된 사람은 시뿐이었다. 그는 시에게 밀릴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시와 견주어 미끄러지는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 그는 자연스레 지원 사실을 숨기게 되었다. 미란이 사진 한번 볼래요? 그녀가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를 불러냈다. 그는 마지못해 사진을 쳐다보았다. 참 예쁘죠? 미란이라는 여자는 토끼 모양의 이모티콘을 뒤집어 쓴 채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어려 보였고 노는 아이 티가 났다. 미란이라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참이었다. 미란이는 내 남동생의 그녀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마누라예요.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젊은 여자 입에서 올케나 아내라는 말이 아닌 마누라라는 말이 튀어나와 속으로 적잖이 놀랐다. 미란이가 첫눈에 남동생을 보고 반했어요. 둘은 사랑을 했다는 말을 할 때는 썩은 일을 드러내며 부끄럽게 웃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미란이가 제 동생을 좋아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여느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불쑥 남자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씩씩대며 양쪽 옆구리에 손을 올리더니 어린아이 같지 않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투정 같기도 하고 주의를 주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말투로 그녀에게 한마디 했다. 엄마, 말하지 마. 그는 그녀에게 할 말이 있나 싶어 녀석을 쳐다보았다. 녀석은 조금 전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낄낄거리며 다시 사진을 찍어댔다. 4,000원입니다. 언제 왔는지 중국집 배달원이 빈 그릇을 들고 입구에 서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떼를 썼고 남자아이도 먹겠다고 나섰다. 여느 보호자였다면 아이를 나무라며 데리고 나갔을 거였다. 그녀는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고만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안 먹겠다고 정중히 사양까지 했다. 그는 마지못해 자장면 2그릇을 다시 시켰다. 이내 주문한 자장면이 왔고 야무지게 말하는 거와 달리 여자아이는 젓가락질을 못했다.
자장면 춘장이 노트북에까지 튀었다. 그녀는 휴지 대신 가방에서 가재 손수건을 꺼내 조카의 입을 닦아냈다. 어떻게 유치원생이 자장면 한 그릇을 싹 비울 수 있는지 여자아이는 춘장까지 긁어먹었다. 반면 남자아이는 자장면을 반이나 남겼고 그녀가 나머지를 먹어치웠다. 제가 돈이 없어요. 자장면 그릇을 밀어내며 그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시선이 1cm 정도 비켜났다. 그는 자장면 값을 치르지 않아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녀가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할 생각이었다. 미란이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상황을 보니 미란이라는 여자한테 돈을 타쓰는 모양이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건 뭐예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말인즉 지금은 돈이 없는데 미란이라는 여자한테 받아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는 거였다. 알았어. 통화는 짧게 끝났다. 남동생은 가수 비를 닮았어요. 근데 맞대요. 미란이가 다닌 학교가 맞대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꼈다. 짧은 통화 내용 안에 학교 위치나 분위기 같은 설명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동생이 맞다고 해요. 미란이가 다닌 학교가 맞대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전이 상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표정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그는 그제야 그녀 머리에 꽂은 꽃핀이 왠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진을 찍어대던 남자아이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엄마, 말하지 마. 이번에는 단호한 태도였다. 너는 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그도 모르게 혼내는 투로 말이 나왔다. 버릇없는 녀석을 가르치거나 그녀 편을 들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 단지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피곤할 뿐이었다. 순간 녀석이 당황한 듯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작업실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잠깐 보아한 바로는 그 이유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녀석이었다. 그때 여자애가 나섰다. 지금껏 야무지게 의사를 표현했던 여자애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쏘아댔다. 욕설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의 눈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름의 정의감이라 해야 할까. 동지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해 앞뒤 없이 녀석을 변론하는 것 같았다. 두서없는 말 중에 아빠가 없어요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녀석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슬그머니 책꽂이 쪽으로 가버렸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그저 모든 사물과 인물에서 1cm쯤 벗어난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8,000원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그녀 쪽을 보았다. 그녀는 다소곳하게 앉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처럼 발을 포개 그네 타듯 흔들고 있었다. 목을 접어시는 하얀 양말이 이상하게 원목 마루판과 잘 어울렸다.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 여학생도 그녀처럼 하얀 양말의 목을 접어 신고 다녔다.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양말 때문에 꽤 청순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아는지 지나치며 수줍게 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꽤 오래 소가리를 했다. 가끔 양말을 곱게 접어 신은 여자를 보면 그때 일이 떠올랐다. 산만하게 돌아다니던 여자아이가 결국 소파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닥 한 구석에 떨어진 양말 한쪽을 주워 챙겼다. 나머지 한쪽을 찾다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녀가 너무 정중하게 물어서 그는 양말을 찾으려 일어섰다. 양말이 커피잔 속에 빠졌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터였다. 뒤늦게 그가 잔을 내밀자 그녀가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빨아왔다. 그는 이제 양말도 챙겼으니 그녀가 아이를 업고 가리라 생각했다. 그의 짐작과는 달리 그녀는 지는 볕이 인색하게 드는 창가에 양말 한쪽을 널었다. 아이들이 가야만 갈 수 있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귀찮아하는 표정을 야박하게 내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심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완벽한 보호자처럼 나섰다. 그녀가 잠이 든 조카를 안아 소파에 눕혔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커피를 타 그녀 앞에 내놓았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자 창으로 노을빛이 들기 시작했다.